오늘은 평상시하고는 좀 다르게 수능 문제를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수능이냐 하실 분도 있겠는데 저희 수업 듣는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그러니까 올해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 문제인데 홀수형 33번이요? 그래서 물어보셨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지? 이거를 어떻게 그죠? 설명을 하고 아이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거는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또 얘기해 주세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둘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대충 그죠? 확실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집에 가셔서 이제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걸 보내주셨어요. 그 해석판. 그러니까 EBS에서 나온 해석인데 이 해석을 보니까 좀 아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보고 선생들이 이거를 지침으로 해서 가르친다 그러면은 과연 이거는 뭐죠?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말은 분명히 우리말인데 중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정적인 감정의 유용성이 그것들이 사랑과 존경심과 같은 그런 성향적 감정에 대한 일종의 진실성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 어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랑과 존경의 감정도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것이 사실인 그 기간 동안 줄곧 존재할 필요는 없다. 말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번역을 했는지 저는 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형식하고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어를 이해한다는 건 의미를 이해하는 건데 우리는 형식만 알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게 뭐냐면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그죠? 이 대절은 어디 걸리는 것이고 이건 가주어고 진주어고 뭐 이런 거 있죠. 형식들. 형태라고 그럴까? 구조라고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구조가 풀리면 다 됐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갖고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흔히 얘기하는 1:1 대응어들이 있잖아. 그죠? 그런 거를 나열을 하는 거예요. 이 순서에 맞게. 이렇게 나열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하나의 번역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번역을 보고 나서 보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뭐죠? 그 번역 이해 못하는 사람 책임인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나요, 보통은? 근데 번역을 이렇게 한 게 사실은 문제죠. 만약에 이렇게 번역을 하면요,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번역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역을 보니까 이걸 갖고선 솔직히 공부를 못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어떻게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적어도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 달려들어서 공부를 할 거고 살펴볼 텐데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제가 카페에 한번 올려봤어요. 이걸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쪽지도 많이 받고 메일도 많이 받고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죠? 너는 어떻게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다가 이럴 거면 그냥 짤막하게라도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한번 제 생각을 만들어서 찍어서 올려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요. 보시고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33번 문제를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냥 제 생각을 한번 쭉 말씀드릴게요. 지금 옆에 EBS 제가 해석판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슬픔은 불유쾌하다. 그렇다면 그것이 완전히 없는 상태라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쭉 나가는 것, 그죠? 이거 아마 다 이것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다르게 제 방식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수업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읽어보고 나서 이제 느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하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냐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좋아하다는 생각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랬을 때 느끼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님이랑 그렇게 살아생전에 이렇게 제가 친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막상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때 느꼈던 그런 감정이라 그럴까? 그런 느낌으로 이 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문장인데요. grief라는 게 unpleasant라고 나왔죠.
근데 이제 슬픔은 불쾌하다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일단 알아두실 게 grief란 단어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누군가 죽었을 때 느끼는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통 여러분 우리말 단어 애도란 단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애도의 느낌이 단어가 grief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슬픔은 불유쾌 당연한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슬프죠. 그런 감정을 누가 좋아하겠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unpleasant라는 거는 내가 바라지 않고 뭐 달갑지 않고 그죠? 이렇게 즐겁지 않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 죽었고 그래서 드는 슬픈 감정 그것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그걸 바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정도의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죠. 그러니까 그냥 약간 의역하시게 되면 누군가 주변에서 죽는다는 거는 좋은 일은 아니란 얘기예요. 쉽게 그게 첫 번째 문장. 그러니까 슬픔의 느낌보다는 거기서 죽음이란 단어가 보였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would not then be better off without it altogether잖아요. 그러니까 without it altogether가 그것이 완전히 없는 상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주변에서 이신 앞에는 grief니까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가 돌아가신 일이 없다면이죠. altogether니까 100%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은 이른바 그 유명한 가정법. 그죠? 가정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would로 얘기를 한 거고 not better off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하게 의문문은 아닌 거 아시겠죠? 그죠? 그게 더 좋지 않겠는가의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풀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일이 없다면, 그러니까 죽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까? 더 좋지 않을까? 지금보다 더 낫지 않을까? better off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grief라는 건 unpleasant라는 얘기예요. grief라는 경험 자체가. 그 다음 보시면은 why accept it 이죠. even when the loss is real 이에요. 그럼 이제 loss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글을 쓰면서 loss 앞에다 지금 더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더라는 관사를 때렸다는 얘기는 뭔데? 그죠? 글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더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쓰는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loss가 어떤 loss인지 글을 읽는 사람이 알 거다죠. 그게 앞에서 나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알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어떻게 알아요? grief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앞에 grief를 썼으니까 지금의 loss는 뭐야? 뭐죠? 손실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만약에 아버님을 적는다고 하면 이렇게 적여주면 아버님을 잃은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느낌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되잖아요. 그 loss가 누군가 옆에서 죽은 거예요. 그게 loss죠. 잃어버린 게. 그러니까 when the loss is real이 무슨 말인데? 실제 누가 죽은 거죠. 그죠? 앞에선 가정법으로 얘기했지만 실제 불가능하잖아. 실제 누가 죽는 거예요. 그게 when the loss is real이죠. 근데 why accept it? 그걸 왜 받아들여야 하니? 정말 왜를 물어보는 거예요. because 하고 대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why accept it은 느낌이 그걸 왜 받아들여야 할까? 받아들이기 싫다는 얘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why accept it이 뭔데? 실제 누가 그렇게 죽어도 그건 받아들이기 싫어. 싫을 정도로 grief는 어떤 감정? unpleasant한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거기까지 이제 한 의미상으로 이렇게 딱 느낌이 오죠. 거기서 잘라도 될 것 같은데 됐죠? 그러니까 grief라는 거는 달갑지가 않죠.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얼마나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해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 정도로 grief라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럼 생각해봐요. 뒤에 보세요. 왜 그렇게 grief가 힘들까? 왜 그런 감정 자체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까? 왜 그렇죠? Perhaps we should say of it 이에요. it은 앞에 있는 grief일 거고요. What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말한 것. 뭐에 대해서? regret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regret은 후회도 좋고요. 후회라는 건 결국 아쉬움이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그지? 그럼 여기서 일단 보셔야 될 거는 of는 뭐뭐에 대해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grief에 대해서 뭘 얘기해야 되는 거죠? What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것 하시면 되죠. 스피노자가 regret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그러니까 say의 목적은 what이 되는 거예요.
what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다 say of it 그럼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라 그랬죠? 그것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그러지 마시고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리프라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죠. 다시 그리프가 뭔데 왜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unpleasant이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뒤집어 얘기하면 그리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피노자가 한 말을 적용할 수도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요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러지 마시고 그리프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거든? 왜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드냐면 이런 게 있어 라고 그리프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대충 그리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unpleasant일까? 봤더니 스피노자가 리그렛에 대해서 얘기한 것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스피노자가 후회에 대해서 얘기했던 내용을 이 그리프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왜 unpleasant한지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대절이에요. 대절은 뭐냐면 스피노자가 말했던 것이죠. 어떤 것인데 Whoever feels it is twice unhappy and twice helpless예요. whoever는 anyone으로 바꾸면 되니까 anyone who feels it 하시면 되죠. it은 앞에 있는 regret이고요. 즉 후회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떻다는 얘기죠. twice unhappy에 twice helpless예요. 지금 이 번역에 보면 2배 불행하고 2배 무기력하다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2배라고 얘기를 하려면요. 이거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 2배가 되죠. 그죠? 2배가 되려면은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비교의 대상이 나와야 돼요. 얘의 2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게 없어요. 물론 2배라고 하셔도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없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뭐죠? 2번이죠. 2번 unhappy하고 2번 helpless하다는 얘기예요. 2배가 아니라 물론 2번 하니까 2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죠? 그렇지만 이때 twice는 그냥 2번입니다. unhappy는요. 여러분이 그 happy는 행복한 일이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제 생각엔 만족이라는 단어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불만인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불행도 괜찮아요. 그죠? 불행도 괜찮고 helpless라는 건 우리말로 느낌이 되게 무기력함이잖아.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어떤 책망이 느껴지시면 되는 게 helpless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런 거죠. 그럼 이건 이해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 아까 제가 누군지 돌아가신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내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어저께 집에 가려다가 왠지 친구를 한번 보러 가고 싶어요. 근데 귀찮아서 그냥 집에 갔어요. 갔는데 만약에 어저께 친구가 죽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죠? 리그렛을 느끼는 거죠. 내가 어저께 거기 갔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후회라든지 아쉬움이라든지 할 때는 보통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I should have done, 그죠? I should have done that 뭐 이런 식이면은 그걸 했었어야 됐다. 그죠? I should have called him 하면 걔한테 전화를 했었어야 됐다. 그런 느낌 아쉬움의 후회가 있잖아. 그럼 그런 후회를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다? 그냥 한 번만 unhappy하고 한 번만 helpless한 게 아니라 2번 그런 거죠. 2번 더 어때요? 되게 그 불만. 왜 내가 그랬던가? 자신에 대한. 그죠? helpless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나를 2번 느끼는 거예요. 왜? 그 전에 뭔가 하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이전에. 다시 어저께 내가 갔었어야 되는데. 에 대한 후회를 또 하는 거죠. 자, 친구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unhappy 하잖아. 근데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어저께 내가 걔를 보러 갔었다면 걔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unhappy하고 한 번 더 helpless한 거죠. 후회를 하는 사람들은. 됐죠? 그럼 이거를 그리프에 적용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누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사이가 안 좋았더라도 이 그리프를 하잖아요. 누가 돌아가시면은 내가 옛날에 잘해줄 걸. 내가 옛날에 뭐뭐 했었어야 됐는데 라는 식의 뭐가 생겨요? 리그렛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죽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죽은 거에 대한 안 좋은 느낌이 있지만 또 한 번 뭐가 생기는 거죠? 내가 옛날에 이랬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생기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리그렛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그리프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다? 그리프가 그만큼 unpleasant란 얘기예요. 거기까지 됐나요? 자, 여기까지는 일단 됐다고 이제 전반부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문제 푸는 차원만 보면은 앞에는 사실은 뭐 여기서 잘 읽으셔도 되는데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로렌스 타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has suggested 해요. suggest는 가능성 제시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냥 제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절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은. 대절이 뭐냐면 봤더니 utility. utility라는 단어를 여기선 지금 유용성, the utility of negative sentiments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부정적인 감정의 유용성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 좋은 감정도 아까 어떤 게 있었죠, 여러분? grief가 있었잖아요. regret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감정도 다 쓸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utility라는 거는 그 단어에서 뭐가 보이면 돼요? being useful이 보이시면 되는 거야. 다시 negative한 sentiments도 다 우리 삶에 쓸모가 있다니까. 우리 삶에 도움을 준다니까. 그게 utility예요.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grief라든지 regret 얘기를 하다가 그럼 그게 그렇게 안 좋은 거고 unpleasant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걔네도 우리 삶에 도움이 돼. 쓸모가 있어. 그게 utility예요. 바뀌었죠? 자, 그럼 negative sentiments가 뭔지 한번 보세요. emotions like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어떤 감정일까? 봤더니 grief가 하나 있고요. 아까 했죠? guilt는 뭐 죄책감, 뭐 수치스러움 뭐 이런 거. resentment는 분노잖아요. 뭔가 이렇게 짜증도 돼요. 이건 아닌데 막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짜증의 느낌, 화난, resentment나 anger는 화나는 거니까. 자, 이런 감정들. negative한 emotions, negative한 sentiments잖아요. 그 다음 잘 봐요. 자, which there is seemingly a reason to believe 이렇게 썼죠. 그럼 there is seemingly 이 부분은 어떻게 바꿔도 돼요? there seems to be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there's a reason to believe 하게 되면 단정이 되는 거고 there seems to be a reason to believe 하게 되면 약간은 점점점 약해졌죠. 자, reason to believe 대절일 거예요. 그럼 대절이라고 믿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때 reason은 reasonabl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는 합리적 그 reasonable 있죠. 그러니까 대절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그런 느낌이죠. 대절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그럴 수 있다 정도로 하시면 돼요. 대절이 생각이 되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괜찮아의 느낌이에요. 대절이 뭔데? We might be better off without 따따.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장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치사로 문장이 끝나. 그죠? 전치사로 문장 끝나면 너무 허전한데 여기서 툭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지금 without 뭐죠? 앞에 있는 those emotions죠. 그러니까 그런 emotions가 없다면이에요. 되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관계대명사 지금 목적격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we might be better off without those emotions죠. 이것도 가정법인 거 알겠죠? 왜? 살면서 그런 감정이 없을 수는 없잖아. 됐죠? 근데 그런 감정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더 좋아질 수도 있다. might be better off죠. 말이 돼요? 안 되지. 왜? 그게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가정법을 때려놓고 그래서 뭐야? seems to be a reason to believe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해, 괜찮아 이런 느낌이죠. 자, 이제 가로 안에 들어갔으니까 뭐 문제 풀 때는 이게 필요 없다고 하지 말라고 다들 그러시는데 일단 그런 뜻이에요. 됐죠? 그럼 요거 이제 가로 치 부분 그렇게 되는 거고 다시 갈게. 그럼 negative sentiments의 utility가 이제 동사 오는 거죠. lies i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놓여 있다. 뒤집읍시다. utility가 여기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는 뒤집으면 뭐가 되죠? 그게 쓸모 있는 유용한 이유는 하시면 돼요. 됐죠? 다시 utility가 여기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는 그런 쓸모가 여기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는 얘가 왜 쓸모 있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냐면이에요. 왜 그렇죠? They're providing이죠. there는 앞에 있는 negative sentiments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provide, 우리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뭘 주냐면 kind of guarantee를 주는 거죠. kind of는 점점점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kind of가 없으면 확실하게 주는 거고요. 확실한 거를. 근데 kind of guarantee니까 뭐 확실하게 준다고 봐도 되겠죠? 라고 약간 조금 약해지는 거. 그럼 다시 guarantee of authenticity입니다. 단어가 어렵죠, 이거. 그지? 그러니까 이런 단어거든요. authentic이요.
그러니까 이건 리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말은 뭘까? 페이크 같은 거죠. 페이크 같으면 뭐뭐인 척하는 거잖아. 근데 리얼은 진심이죠. 그 진심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guarantee of authenticity라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게 진심이라고 확실히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뭐가 진심인데? Such dispositional sentiments as love and respect죠. 그럼 love나 respect와 같은 dispositional sentiments들이 진짜 분명히 확실하게 진심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되셨어요? 다시. 그러니까 그 문장 어떻게 돼요? negative sentiments가 유용한, 쓸모있는 이유는 얘네들이 우리한테 뭘 준다? 이게 분명히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 뭐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love나 respect와 같은 dispositional한 sentiments가. such as니까. such as 연결하면 되죠?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돼가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로 풀어드린다라는 게 사실 영어를 말로 풀어드리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원문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잘 풀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이제 문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왔죠? dispositional입니다. 이렇게 문제지를 봤더니 얘가 어떻게 나왔냐면 문제지에 이렇게 줬어요. 성향적인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성향적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이렇게 우리말로도 내가 써본 적이 없는 말로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 만큼 정말 바보 같은 일이 없죠.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트렌트 뭐 이런 단어가 있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외워요? 연호하다 이렇게 외워요. 근데 막상 연호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학생들도 꽤 돼요. 한자어잖아 사실. 그지? 연달아 외치는 거거든요. 계속 여러 번 트렌팅 하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데요. 지금 이제 성향적인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EBS에서 나와 있는 번역도 그렇고요. 심지어 문제를 내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냥 이렇게 툭 달아주는 거예요. 갖고 이렇게 달아준 거 갖고 이걸 어떻게 돼? 우리는 진짜 그죠? 이렇게 엮어가듯이 이렇게 연결해서 영어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죠? 이상한 말, 우리말을 막 이렇게 그죠? 여기 붙이고 저기 붙여서 별로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 단어를 모릅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써보지도 않았고요. 디스포지션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이건 아는데요. 디스포지셔널은 뭘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아이들 지금 푸는 문제에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를 밑에 단어를 성향적인 이렇게 달아줬거든요. 전 잘 모르겠어요. 성향적인 감정이라는 게 뭘까요? 너무 어려워지죠. 찾아봤습니다. 이 디스포지션은 여러분 이거는 잘 나오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의 성향은 맞아요. 성향이라는 건 여러분 느낌이 뭐냐면 더 좋은 거는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 성향이 그래. 걔는 착한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뭐 그죠? 늘 원래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이 성향적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말인가요? 원래 늘 갖고 있는, 늘 보여주는 그런 말인가요? 이렇게 써주면 되죠.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럼 생각해볼게요. 디스포지션을 하게 되면 원래 늘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뭐 성향, 그죠? 아까 얘기한 원래 그런 느낌도 있고요. 조금 그래서 찾아봤더니 디스포지셔널이라는 게 뭐 뜻도 있냐면은 이런 뜻도 있어요. 찾아봤더니 인터널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널이면 내재, 내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dispositional sentiments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까? 늘 가지고 있는, 늘 안에 가지고 있는 감정이죠. 됐죠? 중요한 건 dispositional 이런 느낌도 있고 아니란 느낌도 있고 내부란 느낌도 있고. 그럼 약간 이제 이해가 되는 게 love나 respect 같은 거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요. 늘 사랑하죠. respect 해요. 그죠? 오늘 존경하고 내일 존경 안 해요?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매일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존경한다, 존중한다고 매일 만날 때마다 얘기하진 않죠. 안에 가지고 있잖아. 됐죠? 안에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도 모를 수 있고 상대도 모를 수 있죠. 제가 저희 아버님을 좋아했는데 저도 모르고 저희 아버님도 몰랐듯이. 됐죠? 그럼 봐봐요. Such dispositional sentiments가 즉 우리가 늘 안에만 가지고 있는 감정이 될 수도 있죠. 그런 love and respect가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 내가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존중하는 거죠. 그걸 확실히 보여준다는 얘기죠. 뭐가? 네거티브 센티먼트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정말 제일 무서운 건 무관심이잖아. 내가 뭐에 대해서 화를 내고 뭐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죠? 이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한다 그런 느낌이죠. 존경하는 사람이 뭔가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을 때 실망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은 사람이 했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 문장을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 보세요. No occurrent feelings죠. 이것도 어려운 단어 아닌가요? 왜 얘는 안 주죠, 얘? 저는 모르겠어요. 제 실력으로는 이거는 저 잘 몰라요, 이 단어도. 그러니까 occur를 이렇게도 쓰는구나죠. 그러니까 지금 발생하는 이죠. 지금 발생하는.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이렇게 쓰셔도 좋고요. 그죠? current라고 쓰셔도 좋고 지금 발생하는 이에요. 지금. 됐죠? 그럼 느낌이 뭐예요? No occurrent feelings of love and respect need to be present. 그럼 느낌이 지금 present라는 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 현재 보여지는 게 present니까 throughout the period예요. 그러니까 throughout the period는 그 기간 내내죠. 처음부터 끝까지. 자, in which니까 in the period일 거고요. It is true that 뭐가 true죠? One loves and respects죠. 여기 true는 앞에 있는 authentic하고 느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진심, 진정, 사랑하고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내내죠. 그게 뒤에 부분이고요. 근데 그런 기간 내내 이런 love and respect가 보여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love and respect는 원래 어떤 감정? internal하고 아까 얘기한 다시 dispositional 감정이기 때문에 그저 지금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항상 보여질 필요는 없는 감정이라는 얘기죠. 다시 내가 지금 love and respect를 느낀다 그래서 그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거를 뭐다? 느끼는 내내 맨날 얘기를 해요. 난 널 사랑한다. 널 뭐 그거 한다. 그럴 필요는 없다가 요 문장이에요. 됐죠? 그래서 one might therefore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솔직히 상대도 잘 몰라요. 사랑한다,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맨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날 진짜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 지금 그 다음 그 얘기예요. 자, therefore sometimes suspect 할 수도 있죠. suspect가 문제인데 여기도 의심을 하게 된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의심을 하게 된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의심을 한다고 썼네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 suspect는 생각하다요. 그러니까 의심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 우리말로 보통 뭐뭐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명사로 A suspect 하게 되면 용의자예요. 용의자. 범인. 그러니까 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suspect거든요. 봐봐요. 만약에 이렇게 쓰잖아요. true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그게 true라고 나는 의심한다? 그럼 말이 이상하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하다 하면 돼요. 우리말로는 true가 아닌가 생각 이러시면 돼요. 됐지? 근데 이제 비슷하게 이제 의심하다를 외우는 게 doubt가 있잖아. 그죠? doubt 이렇게 써볼까? I doubt that it is true요. 그럼 뜻이 뭔데? 이거는 true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doubt는.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고죠. 그러니까 우리말이 되게 오묘하다니까. 이 차이하고 이 차이야. 아닌가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고 아니라고 생각은 그게 아니란 얘기잖아. 자, 이렇게 어렵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suspect는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그러면 때로는 봐보세요. Therefore, sometimes suspect니까 때로는 대절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대절이 뭔데? In the absence of는 without이잖아. 한 단어 쓰면 without이에요. The positive occurrent feelings니까 이건 앞에는 love and respect를 받는 거죠. 더가 있으니까. 됐죠? 그러니까 love and respect를 그 당시 실제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occurrent feelings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럴 경우에는 저 사람이 더 이상 사랑을 한다거나 존경을 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많이 들어봤던 얘기야, 그죠? 그래서 너 나 사랑해? 사랑해? 100번이고 확인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런데 사랑을 한다는 얘기를 안 하면은 날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might suspect죠.
됐죠?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that? 답은 쉽죠. 답은 뭐 1번이잖아. 항상 답은 답으로 오기까지가 힘들죠, 사실은. 답으로 오기까지가 힘든데 일단 답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그래요. 모든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어요. 이해가 힘든 거죠, 사실은. 자, 마지막 보실래요? At such times니까 그런 경우, 어떤 경우인데? 그렇게 뭐죠? 자기가 그저 파지티브한 feelings가 보이지를 않아 갖고서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가 날 사랑하지 않나? 뭐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뒤집어서 그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게 아닌가? 뭔가 이렇게 확신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 negative emotions like grief죠. grief 같은 negative emotions가 우리한테 뭘 준다? kind of testimonial을 줍니다. testimonial도 어렵습니다. evidence죠. 밑에 이건 나와 있으니까 이건 그냥 갈게요. proof 하셔도 돼요. 우리말로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증거가 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to 이하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negative emotions가 to 이하를 보여준다로 보시면 돼요. to 이하가 뭔데? love하고 respect가 진심이었다라는 것. 그죠? 뭔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생각하시면 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나 존중했나는 어떻게 알아요? 돌아가셨는데 한없이 슬픈 거예요. 저는 안 울 줄 알았는데 무지 많이 울었거든요, 제가.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그리프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뭔데? 내가 아버지를 사랑했었구나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글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거의 내용.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네. 근데 지금 이렇게 EBS 해석을 보는데 솔직히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말로 쭉 풀어볼게요. 자, 누군가가 죽어서 느끼는 슬픈 감정 결코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감정을 느껴 실제로 누가 돌아가신 경우 그래도 우리는 잘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그리프를 심각하게 생각할까? 우리가 그리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 스피노자가 리그레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을 적용시켜 봅시다. 후회를 느끼는 사람은 2번 unhappy, 2번 helpless죠. 왜? 자신이 못한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 팩트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자기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감이라든지 무기력함을 2번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죽었을 때 왜 힘들까? 내가 죽기 전에 뭐뭐 했었더라면 하는 리그렛이 있는 거죠. 그게 한 번 더 더해지기 때문에 내가 아버님한테 돌아가시 전에 잘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한 번 더 가는 거죠. 트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프는 힘든 겁니다. 그럼 이런 그리프나 리그렛 같은 건 우리한테 다 안 좋을 건가? 안 좋은 건가? 그게 아닌가 봅니다. 로렌스 토머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래요. 네거티브 센티먼트도 다 우리 삶에 효과가 있고 쓸모가 있고 필요하답니다. 네거티브 모션 그 센티먼트가 어떤 건가 하고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같은 감정.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해. 어떻게 생각? 그거 없이 살면은 더 삶이 좋아지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만이죠. 불가능하니까. 그죠? 생각해도 되겠지만 하여튼 이런 감정들. 그럼 다시 이런 감정들도 다 쓸모가 있는 법이죠. 왜 쓸모가 있냐면요. 우리한테 뭘 주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다는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뭐가 확실할까 봤더니 평소에 늘 느끼지만 표현을 하지 않는 감정, love and respect 같은 게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난 널 사랑한다, 널 존경한다 그 얘기를 항상 할 필요는 없죠. 그 항상의 느낌이 뭐냐면 내가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진심인 거예요. true란 말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기간 내내 그걸 굳이 밖으로 항상 드러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끔씩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 식의 love and respect한 긍정적인 감정을 그 자리에서 표시를 안 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더 이상 사랑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존경을 하지 않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바로 그럴 때 됐죠? love and respect에 대한 그 확신이 없을 때 그럴 때 이 사람이 grief 같은 negative emotions가 있다. 반대로 그죠? 슬픈 거예요. 슬픈 거죠. 그럼 내가 돌아가시기 전 우리 아버지를 사랑했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의 love and respect가 진심이었다라는 거를 얘가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부정적 감정이. 이게 이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문제를 근데 사실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지 않나요? 특히 영어 문제를 제가 이렇게 시험을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뭔가 이렇게 시험 문제가 있고요. 그죠?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되게 많이 신경을 써요. 그죠? 근데 과정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과정이 쉬우면은,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를, 지문 자체를 이해를 제대로 하면,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 답을 고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모든 시험이.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못해요. 이 이해를 잘 못하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편법, 그죠? 여러 가지 어떤, 그죠? 뭐 문제를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서로 간자면은 이걸 이해하면 되죠. 그냥 이해하면 되잖아요. 물론 이건 너무 어렵지만. 그러면은 이 문제 자체 푸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이게 귀찮은 거예요. 영어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걸 어떻게 풀까? 그거에만 지금 항상 생각을 하고, 실제로 뭐 요즘 수능도 논리란 말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지금 다 이해할 필요 없다, 해석할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논리적으로 이게 이렇게 돼서, 봐봐, 이렇게 돼서 키워드 몇 개 있죠. 그럼 답은 이거다라는 걸 논리적으로 빼낸다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솔직히 애들한테 할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 답 알고 이거 봤어요.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는 지금 사전도 찾고 구글링도 했어요. 그 디스포지션 같은 단어. 그래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답도 없고 똑같이 뭐죠? 지금 단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키워드가 뭔지를 어떻게 할까? 그죠? 키워드가 적어도 뭔지 알려면은 흐름은 알아야 되는 거고, 하다못해 키워드 아까 디스포지셔널에 뭐 그게 이제 키워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게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되잖아요. 근데 이 답도, 그러니까 이것도 없고 전혀 맨땅인 상태에서 여기서 키워드를 찾아서 논리로 풀어라? 그게 더 어렵지 않나요? 전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받아들이는 학생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요, 물론 이제 비현실적이고 너무 이상이라는 건 알지만, 글쎄요,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그래야지 나중에 여기서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거는, 과연 문제를 이렇게까지 내야 되는가? 그죠? 무슨 말인지 사실 이것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가르치는 우리가 선생 강사들 다 알까요? 아니면은 이걸 낸 분들은 알까요? 시험 문제 출제한 분들은? 그 다음에 이걸 번역하신 이분도 알까요? 이거를? 잘 모를 것 같아요. 물론 알겠지만 한참을 봐야 될 거고, 그죠? 근데 그런 문장을 갖다 적어놓고, 그죠? 우리말로, 영어로 말 한마디 못하는, 진짜 자기소개 한마디 못하는 아이들한테 이걸 풀어라? 이건 고문이에요, 제 생각엔. 풀지 말란 얘기죠. 그죠?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라도 풀어라죠. 이렇게라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지 우리는 영어 문제가 격이 올라간다, 뭐 변별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제 이상과는 너무 동떨어진 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우리가 아이들 입장이 돼보자고. 물론 이제 몇십 년 동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보고 나서 과연 영어가 암기 과목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막 중요한 핵심 키워드 몇 개 외우면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잘 맞아떨어지는 문제를 맞는 거죠. 그게 아니면 틀리는 거고. 그죠? 영어를 언어로 볼 생각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좀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이걸 풀고 나서, 그죠? 이걸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과연 과정에서 영어는 뭘까?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내라 그래요. 그죠? 뭐 이게 안 바뀌니까. 내라 그러고요. 그냥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글쎄요. 이 말밖에 못 해드려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셔서, 이 고등학교 어떤, 그죠? 시험이라는, 그죠? 내가 꼭 봐야지 통과하는 거잖아. 그지? 그 굴레를 벗어나세요. 대학교를 그래갖고 대학교를 가면 좋은 거고, 뭐 그렇게 해서 못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럼 안 되죠.
하여간 어떻게 되든 이 고등학교 이 시험이라는 영어 굴레 있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 다음엔 자신이 생각하는 길로 가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그죠 이렇게 해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여기서 그냥 그 다음에도 연장이 되죠. 대학교 가서도 똑같이 영어가 뭐지? 그죠? 단어만 많이 외우면 되는 건가? 그런 거. 근데 그렇진 않아요. 영어는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영어를 제가 보면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과요, 정말 이렇게 보는 사람의 차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폭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영어는 잘하셨으면 좋겠고, 잘한다라는 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죠? 이런 어려운 문제 답을 골라내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나중에 우리가 언제 뭐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냥 영어를 계속 접하자.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를 계속 접하면서 영어를 놓지는 마세요. 놓지 않으면은 길이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죠? 그거는 제 말을 믿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풀긴 풀었는데 이렇게 마음이 썩 개운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말고도 또 여러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하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또 씁쓸한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하여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죠? 이렇게 막 하나하나 이렇게 1대1 대응해서 이해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뭐죠? 다른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을 이렇게 해서 학생들 공부해라,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나름대로 해드렸는데 그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뭐 다음에 또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시면 다른 문제도 제가 한번 제 실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보고 나서 뭐 이견이 있거나 말도 안 되는 것 같다라든지 뭔가 저는 다른 생각이 있는 분은 저 이렇게 지금 이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 밑에 보시면 카페 주소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로 오셔서 글을 남기시거나 아니면 뭐 메일 보내셔도 좋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걸로 끝을 낼게요. 예.